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항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기의 유형에 대해서 보고요. 저항기 칼라, 가변 저항기, 가감 저항기와 전이차계, 저항기의 전력 등급, 저항기의 고장, 이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저항기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기란 무엇이냐? 저항기는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영어로. 두 가지 주요 특성은 저항과 전격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전격 전력이라면 와트를 얘기하죠. 저항 R은 전류를 줄이거나 필요한 전압 강화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항을 가지고 전압의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충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가정의 전압은 220V죠. 그러면 여러분들 휴대폰은 몇 볼트예요? 5V로 충전을 하죠. 그죠? 그러면 가정의 전압은 220V인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충전을 할 때는 5V로 충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전압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220V로 충전하려면. 그러니까 이 전압을 떨어뜨려 준다는 얘기예요. 5V로. 그런 기능을 가진 게 저항입니다. 저항이 안전하게 소모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전력 전격이라고 하는데요. 저항이 전력을 소모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너무나 많은 열이 발생하면 저항이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전격은 실제 소비 전력보다 항상 커야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가전제품이 있는데 그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이 만약에 1000W라고 한다면 저항값은 그 1000W를 버틸 수 있는 그만큼의 용량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항기의 유형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건데요. 저항기 종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항기 종류로는 본선 저항이 있고요. 탄소 합성 저항기가 있고 필름 저항기가 있고요. 그 속에는 카본 필름이 있고 금속 필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실장 저항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칩 저항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그만 형태의 저항기. 그 다음 휴즈 저항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미스터 저항기가 있습니다. 서미스터 저항기라는 건 뭐냐면 온도계 같은 거 있죠. 전자 온도계 같은 그 센서 같은 저항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권선 저항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 저항기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게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금속 선이 보이죠? 이런 실처럼 생긴 거. 예, 이게 권선 저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금속을 이렇게 뱅글뱅글 감아서 이렇게 저항체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선 저항기는 자기 시멘트 같은 경우 시멘트 위에다가 아니면 압축 종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철선 같은 거를 뱅글뱅글 감는 거예요. 금속선을 감아서 이제 전압이나 전류에 대한 저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선 저항기는 저항이 낮고 상당한 크기의 전력을 소모하는 고전류용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 권선 저항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예. 일단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기의 유형 다음 걸 한번 볼게요. 탄소 합성 저항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굉장히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이게 안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색깔이 있죠. 그죠? 색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띠가 있는데 이 색띠는 뭐냐면 이 저항기에 대한 크기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색띠가 이 수치를 나타냅니다. 색깔별로 이제 0, 1, 2, 3, 4, 5, 6, 7, 8, 9까지 나타내고요. 여기에 보면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끝에 보면 이 금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차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합성 저항기는 탄소나 흑연을 분말 절연 물질과 혼합하여 만든다. 그래서 주석으로 도금된 구리선이 딸린 금속 캡이 탄소 저항 소자와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탄소 필름 저항기가 개발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요즘 아직 쓰기는 씁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충전기 있죠. 그거를 이제 한번 좀 그런데 분해해보면요 이런 저항이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달려 있지 않는 것도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중국산 저가의 휴대폰 충전기 있죠. 거기 안에 뜯어보면 이런 저항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생산은 안 하는데 만드는데 생산 단가가 가격이 싸니까 중국산 제품에 보면 이런 저항기들이 달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탄소 필름 저항기인데요. 탄소 합성 저항기와 비교할 때 탄소 필름 저항기는 허용 오차가 적습니다. 그리고 온도 변화나 사용 시간에 따른 특성 변화가 작고 잡음도 작게 발생시킵니다. 생긴 거는 이제 탄소 합성 저항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런 형태의 타입이고요. 다음은 이제 금속 필름 저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 필름 저항기는 얘도 마찬가지 허용 오차가 작고요. 온도 변화나 사용 시간에 따른 특성 변화가 거의 없고 발생 잡음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 실장 저항기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조그만하게 연필심보다 더 작죠. 그죠? 이렇게 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들 그 LED 형광등이 있죠. LED 형광등 보면 거기에 이렇게 LED 옆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런 타입으로 된 것들이 붙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LED 모듈이 있죠. 그죠? 요즘은 형광등을 갈 때 LED를 통째로 가는 게 아니라 LED 등을 이제 모듈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빛만 나오는 그 부분만 분리해서 장착하고 교환하고 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듈들을 보면 이런 저항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제 LED 모듈이 생겼다면 이게 점이 이제 LED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이런 LED 전구가 이렇게 달려 있다면 여기에 조그마한 저항이 있죠. 이게 점점점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옆에 얘는 표시가 이렇게 얘기했네. 이렇게 구분되게. 자, 이렇게 조그마한 저항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들이 다 합쳐서 이제 그 220V를 가정에서 입력되는 220V를 여기 형광등에 맞는 전압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형광등이 이제 작동할 수 있는 전압이 30V인데 220V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형광등이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압을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칩 저항들을 여기에 LED 등 옆에 따닥따닥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LED 모듈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전압 범위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뒷판에 금속 전극을 직접 납땜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저항기들에 비해서 매우 작은 장점이 있어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퓨즈 저항기입니다. 퓨즈 저항기라는 거는 이제 전격 전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그 회로가 타잖아요. 그죠? 회로가 열을 받아서 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휴즈 저항기를 이제 중간에 안전장치로 이제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휴즈가 이제 끊어져 버려요. 일정 전압보다 높거나 아니면 일정 전류를 넘어설 경우에는 거기 전압과 전류를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게 이제 휴즈 저항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권선 저항기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요런 타입으로 된 거 유리관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금속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되어 있고 이쪽 끝은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얘도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수업을 할 때 제가 한번 그 휴즈 저항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이제 실선이 있어요. 금속 실선이에요. 얘는 금속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실로 되어 있어요. 금속실. 그래서 그 회로가 이렇게 있다면 뭐 이런 회로가 있는 거예요. 회로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전압이 너무 클 경우에 그리고 뭐 전류가 너무 이제 클 경우에 이럴 때 여기 있는 금속선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여기에서 이리로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회로들을 이제 보호해 줄 수 있겠죠. 남아있는 이런 회로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휴즈 저항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서미스터라는 그 저항인데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보일러 컨트롤러 있죠. 안방이나 아니면 각방에 보면 보일러에 이제 이렇게 디지털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온도가 나오고 이렇게 동그랗게 온도 조절하는 장치가 있고요. 이게 뭐 온도가 뭐 10도라고 할게요. 네. 10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현재 난방 온도가 몇 도인지 체크할 때 쓰는 거예요. 예전 그 구형 보일러 같은 경우에 이런 센서들이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한데 집에 있는 보일러 컨트롤러를 뜯어보라고는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이런 센서들이 있었어요. 예, 요즘은 이제 안 뜯어봅니다. 괜히 뜯었다가 이제 혼날까봐. 예.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자 온도계 같은 거 만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서미스터는 온도에 따라서 특성이 변하는 가변 저항기인데 동작 온도가 변하면 저항값이 따라서 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미스터는 전자회로에서 온도 측정 그리고 온도 제어, 온도 보상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저항기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저항의 새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저항의 새 코드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뭐 별거 없습니다. 탄소 저항은 이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색을 사용해서 저항값을 표시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색깔에다가 숫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에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전자산업협회에서 이제 표준화 시켰는데
여기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항의 색 코드입니다.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컬러 코드가 10가지가 있죠. 먼저 검정색,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합니까? 갈색이라고 하죠. 검정, 갈색, 그 다음 빨강색, 그리고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회색, 흰색,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색을 이제 컬러 코드 숫자를 이제 부여합니다. 숫자를 부여를 하는데, 이 숫자가 0에서부터 색깔별로 9까지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컬러 색깔과 그 다음에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입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아니면 졸업해서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난 다음에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이 컬러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쪽 관련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대기업을 가든 어딜 가든 항상 이 컬러 코드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레포트를 낼게요. 자, 이 레포트는 이제 컬러 코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컬러 코드를 이거는 수기로 작성을 합니다.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 수기로 작성하는데 몇 번을 하느냐, 얘를 30번씩 적어옵니다. 30회. 자, 이 그림을 보고 이 표를 30회 작성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직접 여러분들이 A4 용지에다가 손으로 꼭 작성을 해서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 이제 조교 선생님한테 제출합니다. 총대가 다 회수를 해서. 그래서 대면 수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4월 13일로 알고 있거든요. 예, 4월 13일. 13일이니까 4월 13일 날, 예, 다 그 레포트를 걷어서 조교 선생님한테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저항이 보이시죠? 저항에 보니까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색깔 한번 볼까요? 빨강, 초록, 빨강, 그 다음 얘는 금색입니다. 노랑이 아니에요. 얘는 허용 오차를 나타내는 금색입니다. 금색과 은색도 나오는데요. 예, 금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은색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에 대해서 이제 그 값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만약에 빨강, 초록, 빨강, 금색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이 밴드, 그러니까 색 밴드는요, 첫 번째 자릿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녹색은 이제 둘째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 세 번째 있죠. 여기는 이제 10의 승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여기는 이제 허용 오차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금색, 은색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저항기 값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빨강이니까, 자, 여기서 찾아봅시다. 2가 되어 있다, 그죠? 빨강이니까 2. 자, 여기서 적을게요. 다시. 자, 여기 2가 들어오고요. 2. 그 다음 초록색이니까, 5가 된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빨강이죠. 10의 승수를 나타낸다고 했죠. 2, 5 곱하기 10의 몇 승? 2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다? 25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25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러면 뭐다? 2500이니까 2.5
kg가 된다. 그리고 저항값을 나타낼 땐 오hm 이렇게 표기를 하죠. 네. 자, 여러분들 그 2.5K 이거 앞전 시간에 배웠죠? 그죠? 네. 얘를 얘는 과학적 표기 방법. 과학적 표기 방법. 표기. 자, 그래서 이 저항기는요 2.5k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오hm 이하의 저항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곱셈 D에 금색 혹은 은색을 사용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밴드 색을 표현할 때 하나, 둘, 세 번째까지는 하나, 둘, 세 번째까지는 그냥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무지개 색깔을 표현해요. 근데 중간에 검정이나 아니면 금색이나 이렇게 은색이 들어갔을 때 그때는 금색이면 0.1을 곱하고요. 은색이면 0.01을 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 같은 경우에는 빨강이고요. 그 다음 녹색, 빨강, 금색입니다. 그러면 빨강이면 앞전에 표를 봤었죠. 여기에 빨강이면 2가 되겠다. 그죠? 빨강이면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빨강 2가 되고요. 2 여기다 적을게요. 2. 그 다음 녹색일 경우에는 네, 녹색일 경우에는 5가 됩니다. 그죠? 5가 되고요. 그리고 또 빨강이죠. 그죠? 또 빨강이면 또 2가 됩니다. 그리고 네, 2가 되는데 녹색, 빨강 그리고 마지막은 금색이죠. 그죠? 금색은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율.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25 곱하기 여기는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이 되니까 10의 제곱을 곱하면 2500이 된다. 그죠? 2500 ohm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500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색이니까 오차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똑같은 색깔인데 여기에 중간에 검정색이 끼었어요.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다시 여기다 표기할게요. 빨강이니까 2가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녹색이니까 첫 번째 빨강, 두 번째 녹색이니까 5가 되고 여기에다가 세 번째 제곱에 10의 제곱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검정색은 얼마였어요? 10의 0승이죠. 그죠? 그러니까 10의 0승은 이제 1이 되니까 1이 되겠죠? 25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5ohm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가 25ohm이 되는 겁니다. 25ohm이 되고요. 금색이니까 오차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세 번째 그 저항을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표시해 볼게요. 자, 2 빨강이니까 2, 그 다음 녹색이니까 5가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금색이죠. 그죠? 여기 금색은 얼마를 곱한다? 0.1을 곱하는 거예요. 0.1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다르게 표기를 하면 얘 1이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그죠? 1을 곱하면 얘는
얼마다? 네. 25를 10분의 1로 하니까 네. 2.5 ohm이 되더라. 그리고 허용 오차는 얼마? 네. 은색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되더라.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저항은 2.5 곱하기 2.5 ohm에 플러스 마이너스 10%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항의 공칭값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처음에 여기 노랑이 있죠. 노랑, 그 다음 보라색, 그 다음 빨강색, 그 다음 금색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4가 되고요. 그 다음 보라색 같은 경우는 7, 그리고 빨강 같은 경우에는 10의 제곱이 되죠. 2라고 되어 있지만 10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47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4700이 되죠. 4700 ohm이 됩니다. 근데 얘가 공칭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칭값이라는 게 뭐냐면 맨 끝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끝에 골드 띠가 있죠. 금색 띠가 있는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율이 있다고 있죠. 그래서 4700에 대해서 5%의 오차율 값은 얼마냐면 235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4700에서 235를 빼면 4465가 되고요. 4700에서 235를 더하면 4935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항값의 범위는 얼마냐면 4700이 아니라 4465에서 그 다음 4935ohm의 그 범위 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중간값이 이제 4700이라는 공칭값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색띠로 계산된 R과 실제 R값 사이의 차이를 저항의 허용 오차라고 하고요. 보통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금색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은색 같은 경우에는 은색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죠. 이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한다 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 저항 값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저항이 4개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저항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저항 색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가 갈색이고요. 그죠? 여기가 검정색, 그리고 여기가 빨강색, 마지막에 금색입니다. 그러면 여기 저항값은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허용 오차 범위가 얼마일까? 그 숫자를 적어보면 일단 제가 보니까 갈색이니까요. 갈색이니까 1이 되겠다. 그죠? 갈색은 1이고요. 그 다음 흑색이니까 흑색은 얼마? 0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빨강색이니까 이거 좁네. 네. 빨강은 10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1kg가 된다. 그죠? 1kg. 네, 1kg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1000이란 얘기죠. 1000이니까 얘가 허용 오차 범위가 얼마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1000에 대해서 5%면 얼마예요? 50이 되죠. 그죠? 네, 50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허용 오차 범위가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일 때 계산해 봅시다. 5%니까 마이너스 5%, 얘는 플러스 5%일 때, 이 1000을 적용을 하면 얘는 950이 되고요.
그죠? 950이 됩니다. 얘는 1050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저항에 대해서 보면 이 저항은 얼마다? 1kg인데 그 범위는 950ohm에서 1050ohm이더라 라는 거죠. 공칭 수치는 얼마? 1kg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쓱 일단 지우고요. 쓱 지우고, 자, 저항값은 1kg고요. 그리고 오차 범위는 950ohm에서 1050ohm이 되더라.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거. 자, 이번에는 주황색, 흰색, 그리고 갈색, 그리고 금색입니다. 그러면 얘는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이제 보시면요. 첫 번째가 이제 주황, 두 번째가 흰색, 세 번째가 갈색이니까 39 곱하기 10의 1승. 그래서 공칭 수치는 390이 됩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이제 금색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러면 그 범위는 얼마나 될까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범위는 일단 지울게요. 그 범위는 390이고요. 그리고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는 370.5ohm에서 409.5ohm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저항까지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저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저항은 첫 번째 색이 빨강이죠, 그죠? 빨강이니까 얘는 2가 되겠다, 그죠? 두 번째도 빨강이니까 얘도 2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곱하기 얘는 3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10의 3승 하면 얘는 1000이죠. 1000. 그래서 얘를 또 다르게 표기하면 1kg가 되죠. 그래서 22를 곱하면 얘는 22,000이 되겠다. 그죠? 22,000 되고 얘는 22kg가 되겠다. 맞죠? 자, 그래서 공칭 수치는 22kg가 되고요. 22,000, 22k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오차 범위는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9 그리고 23.1kohm이 되겠네요. 그렇죠? 확인했었고, 자, 이번에 마지막 네 번째 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거는 이제 첫 번째가 갈색, 그러니까 1이 되겠다, 그죠? 두 번째가 흑색 0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녹색이 되겠죠. 녹색은 얼마예요? 흑갈, 적등, 황록, 그러니까 10의 5승이 되겠네요. 자, 10의 5승은 처음에 1 곱하기 1, 0이죠, 그죠? 1, 0 곱하기 10의 5승이니까 자, 10의 5승은 얼마다? 10만이 되겠네요. 네, 10만이 되고요. 얘를 키로로 환산하면 100k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얘는 100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100만 1메가 옴이 된다. 자, 공식 수치는 1메가 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1메가 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오차 범위는 950kH에서 1메 그러니까 1.05 메가옴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항 색디 잃는 법 하고요. 그 다음에 오차 범위 잃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항 색디 값 잃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여기는 색띠 있죠, 그죠? 네, 여기 있는 색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색, 은색에 대한 이 오차율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4월 13일입니까? 예, 4월 13일까지 4월 13일까지 네, 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적었었죠? 30번 적으라고 했죠? 30번. 네, 이건 꼭 수기로 작성하셔가지고 네, 총대가 걷어서 네, 총대 걷어서 조교 선생님한테 드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전기를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 전류값, 전압값, 그리고 또 뭐 저항값. 이 세 개의 값들을 서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